안녕하십니까, 장금동입니다. 오늘 한번 해볼 얘기는 허영에 관한 얘기입니다. 허영. 제가 그 웨딩 사업을 했었거든요. 웨딩 사업이 뭐 하는 사업이냐? 여자에게 허영을 파는 사업입니다. 허영. 남자들은 사실은 아주 극소수 빼고는 대부분은 싫어해요. 그런 그 결혼식을 위해서 뭔가 사진을 찍고 뭔가 드레스 뭐 이런 거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목숨 걸죠. 제가 한참 그 웨딩 사업 할 때는 진짜 그랬습니다. 진짜 여자들은 목숨 걸었어요. 그 양악 수술도 그렇잖아요. 뭐 완전히 여기 뼈를 다 깎고 저 양악 수술하는 것도 다 촬영해 놓은 게 있는데 옛날 그 광고를 찍을 목적으로 굉장히 그 잔인합니다. 양악 수술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저는 옛날 할리 데이비슨 탈 때 그 성형외과 선생님들과 그 의사 형님들과 같은 한 팀이 돼가지고 워낙에 많이 이제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서 그분 말씀이 그래요. 피를 보는 직업이라 좀 스트레스를 좀 풀 것들을 찾고 있는데 바이크가 가장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분 팀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무슨 할리 데이비슨으로 140을 거의 미친 거죠. 브레이크도 잘 안 되는 할리 가지고. 그랬던 또 시절에 또 이제 그분이 성형외과 쪽에서는 TV에 이제 나와서 신데렐라 만들기 옛날 황신에 나왔던 거 있어요. 거기서 이제 메인 의사분으로 나와서 직접 수술을 해서 많이 언론 플레이도 되고 방송에도 많이 나왔던 그 형님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그 형님이 이제 그걸 찍을 때 제가 수술실 같이 들어가서 그 광고를 찍기 전에 어떤 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다 일단 다 촬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허영의 끝이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하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병인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우리는 이 사회가 이렇게 만든 것이냐. 여자가 너무 못생겨서 특히 이제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기형적인 턱이 이제 주걱턱인데 보통의 주걱턱, 저도 약간 주걱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형님이. 장강도 너도 주걱턱이야 그러는데 턱이 이제 여기까지 안토니오 이노키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키스를 해본 적이 없다. 나이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아무도 자기와 키스를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남자가 자기한테 그러더라. 개밥그릇 같이 생겼다. 그래서 그 언론 플레이가 어떻게 했냐면 개밥그릇요. 이렇게 또 언론 플레이가 됐던 그런, 실제 그때 제가 이제 옆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런 수술 환경을 제가 다 본 거예요. 다 봤는데 와, 야, 제가 뭐 사실 웨딩 얘기하려고 하는데 웨딩 얘기보다 지금 성형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보니까 의외로요, 성형 수술이 티가 안 나는 수술인 것처럼 생각되는 게 굉장히 잔인하게 수술이 되고요. 의외로 이제 칼 자국이 보이는 수술이 의외로 간단하다.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보고 촬영해 본 결과로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우리가 이거 이마 피는 거 있잖아요. 이마 주름 있는 사람들 이마 피는 수술. 요거요. 제가 본 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를 요 머리를 이렇게 마치 에일리언 열리는 것처럼, 알이 열리는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십자로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두피가요, 사람의 머리 그 두께가 그렇게 얇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종이장 같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가죽보다 두껍다고 저는 느낄 정도로 이렇게 촬영이 됐었어요. 촬영을 해보니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두꺼운 가죽을 이렇게 에일리언 그 알 나올 때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십자로 그렇게 해서 안에다가 이마 보형물을 집어넣더라고요. 이렇게 집어넣는 과정도 굉장히 잔인하죠. 보면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 갈비 뜯을 때 그 뼈와 고기 사이에 있는 막 있잖아요. 뭐 그걸 뭐라 그러나, 횡격막 뭐 하여튼 무슨 막들 많잖아요. 이름이 다 다르겠지만 그 하얀 그 심줄, 피부를 붙여주고 있는 그 심줄이 이게 안 떨어진단 말이죠. 생살에서는. 고기 사골도 설렁탕 집에 있는 그것도 한 몇 시간을 끓여야 우리가 보들보들하게 먹는데 그 생살이 붙어 있는 게 떨어지겠습니까? 그거를 쇠자 같은 걸로 막 그냥 쑤셔서 그냥 엄청나요. 이 사이를 벌려야 뭐가 들어가니까. 그거를 직접 제 눈으로 보는 순간 저희 그 스태프들은 촬영하다가 토했어요. 나가서 막 토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거를 볼 일이 없지. 저는 흥미로워서 봤어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다 촬영할 수 있습니다. 양악수술이 어떻게 나왔나도 아주 기가 막혀요. 전쟁 때 포탄이 터지거나 뭐 탱크가 뭐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뭐 밟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환자들이 병사들이 이만큼 이제 날아갔단 말이죠. 뼈가 아주 으스러지고 뼈가 없어지고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로 시작된 게 양악수술이다.
요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됐죠. 저는 양악 수술한 사람들 바로 할 수 있어요. 여기 살이 남습니다. 양악 수술하게 되면 아무리 이거를 땡겨가지고 오래 고정을 한다 그래도 확실히 물리적으로 뭘 씹거나 하기가 되게 불편하고, 근데 그런 고통을 평생 안고 가도 내 얼굴이 예뻐지고 내가 사회적으로 사람 남자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 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여자들은 하는 거죠. 양악 수술도 얼마나 잔인했느냐. 수술 자체의 그 원리가 전쟁 때 부서진 턱을 복원하는 수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못생긴 턱이라도 주걱턱이든 뭐든 하여튼 뭐 정상적인 턱인데 더 턱을 줄이고 싶더라도 턱을 일단 부셔야 돼요. 수술이. 부서진 턱을 하는 수술이니까. 그래서 턱을 뽀갭니다. 멀쩡한 턱을. 이 부분이 이 사람 턱이 되게 튼튼할 거 아닙니까? 뭐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 관절 부분을 뽀개려고 진짜 뽀개는데 그 빡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일단 뽀개고 나서 이 턱이 제 역할을 못할 정도로 이게 분리가 돼야 되더라고요. 부서져서 여기가. 그 다음에 그래야 뭐 절단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거고, 우리가 영화 보면은 마치 무슨 이렇게 해골이 레이저로 쥐잉 하고 3D로 나오잖아요. 그 그래픽으로. 저도 영화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영화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실제 수술은요, 그 엑스레이를 보면서 진짜 의사가 수술을 손맛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그 감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감각으로. 예? 무슨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서 레이저가 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엑스레이를 이렇게 딱 모니터를 보면서요, 정과 끌 같은 걸로 부시고 쪼개고 뽑아내고 갈고를 하는 겁니다. 이 턱을.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비대칭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나마 감각이 뛰어난 의사하고 워낙에 수술 많이 하는 의사는 그 실력이 늘어서 이게 되는 거고,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서 그래도 좀 티가 안 나게 좌우 균형을 맞추는 의사가 있는 거고, 이걸 처음에 해보거나 경험이 없는 의사들은 100% 이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 구조가. 보면서 그냥 하는 거라니까요. 콘크리트에다가 그 말 그대로 못질하는 거랑 똑같은 그 행동인 거예요. 이게 안 뽀개지니까, 뽀개기 위해서 여기다가 여기 붙어 있는 부분을 레이저로 쏴서 에일리언 그 입 탁 튀어나오는 것처럼 여기를 완전히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이 안에 입 구조를. 그러고 나서 그 입 구조 안으로 드릴 같은 걸로 이걸 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 우리 콘크리트 저기 아스팔트 부실 때 보면요, 콘크리트로 징징징징 해가지고 구멍 다 뚫어놓고 그 다음에 뽀갠단 말이에요. 아스팔트를. 똑같아. 여기를 부시기 위해서 다 구멍을 쫑쫑쫑쫑쫑 징징징징으로 하든 뭘 하든 하든 여기를 좀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 구멍을 뚫어놓고 그 다음에 정으로 뽀개서 뽑아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쁘게 어떤 구조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무슨 뭐 그 톱날 같은 그 이 턱의 조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8시간, 빠르면 6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힘으로. 죽죠. 막 땀이 범벅이 되고, 야, 돈도 많이 버시지만 정말 못할 짓이다, 이거는. 근데 돈을 많이 번다. 양악수술이 정말로 잔인하더라고요, 그게. 그거를 저는 카메라를 다 촬영하면서 끝까지 지켜보면서, 이거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데, 물론 이제 저작권의 문제가 우리 그 의사 선생님한테도 저작권이 있고, 또 하나 그 환자한테도 아무리 공짜로 수술을 받은 거지만 TV 프로그램상 그래도 그분들의 어떤 초상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로 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잔인하게 해서 다 불고 갈고 해서 붙여서 주스만 6개월을 빠르게 만든더라. 이게 붙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제정상적인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술하고 나니까 6개월 지나니까 정말 이뻐지긴 하더라고요. 엄마가 진짜 못 알아보는 사람이 되는, 몇십 년 동안 봤던 엄마가 내 딸인지 모르는. 그래서 굉장히 성공 사례가 그 의사분이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건지 몰라도 적어도 제가 촬영했던 한 10명 중에서 한 5명은 어마어마하게 이뻐지고요. 그나마 그 나머지 5명도 사람 같지 않은 얼굴에서 사람같이 되더라. 그래서 이건 근데 고통을 그 6개월을 견딘다. 근데 여자들은 견딘다는 거죠. 여자들은 견뎌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말하는 그 허영이라는, 그리고 사회적 구조가 여자가 못생기면 너무너무 사람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1차원적인, 돈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요즘 많이 비싸졌을 겁니다. 성형수술은 더 비싸졌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건물을 세우다 못해 이제는 그걸로 부동산을 또 큰 풀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또 성형외과끼리 또 엄청난 또 싸움을 하고 마케팅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뭐 한 2, 30년 전 얘기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되겠지만 서도 저는 어쨌거나 성형 초창기서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 시장에 서로 커넥션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이게 충격적인 거, 가슴 수술도 좀 충격이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이 있단 말이에요. 뼈와 우리 살은, 근육은 붙어 있습니다. 그 허연막으로. 그거를 다 띄어내는데 줄자, 그 쇠자 같은 걸로 막 들이쑤셔가지고, 예, 그림 그려서 어떻게 하고까지, 그리고 보형물이 어떤 재질인가, 그리고 보형물을 어디서 어떻게 집어넣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여기서 뭐 밑에 가슴 밑에서 찌는 방법, 겨드랑이에서 찌는 방법, 배꼽에서 올라가는 방법, 별의별 방법이 다 있는데 결과적으로 부자연스럽죠. 가슴 수술은 저는 극혐이긴 합니다. 확실히 누워 있으면 로봇처럼 가슴이 볼록 튀어나오기 때문에 너무 시각적으로 섹슈얼하지도 않고, 단지 그 수술한 사람 여자들은 만족도가 높죠. 왜냐하면 비키니를 입었을 때 자세가 나오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뭐 브라빨로만 안 가도 충분히 자신이 있으니까. 몸매야 뭐 운동으로 엉덩이 근육이야 만들 수 있잖아요. 살도 뺄 수 있고. 근데 이 가슴 빈약한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슴은 수술을 뭐 요즘 뭐 일상으로 하죠. 여자들 일상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몸매의 완성은 가슴이다. 여성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게 그 비키니 시합이라든지 무슨 뭐 머슬 시합들, 여자들 시합하는 거 보면 엄청난 몸매가 완성되죠. 진짜 완전히 탄력적인 그 말근육 같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근육들이 막 나오는데, 가슴은 인조 가슴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약간 좀 그런 조금 괴이함.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 살을 그렇게 다이어트를 엄청나게 해서 피하 지방을 빼버리면 가슴이 남아나질 않죠. 가슴이 주 성분이 지방인 텐데. 그러니까 다 절벽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걸 어떻게든 수술로 맵시를 만든다. 참 어불성설이지만 뭐 그거 뭐 여자들이 자기가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남자들이 또 그런 걸 좋아하니까 또 그렇게 산업이 흘러가고. 하여튼 제가 지금 성형수술 얘기를 했지만 웨딩도 마찬가지다. 웨딩도 우리가 웨딩 시장에 있을 때, 제가 청담동에 샵이 있었을 때는 그들이 딱 어떤 차가 오는지 봅니다. 딱 창에서 보죠. 얼마나 비싼 외제차를 끌고 오느냐. 상담원이 저거 벤틀리 타고 왔다 싶으면은 나오는 차가 일단 에드밴스 차잔으로 바뀌고, 총을 쏠 준비를 하는 거죠. 다 기관총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그 상담원들이 이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너 돈 얼마 있어? 너 여자 앞에서 쪽팔리기 싫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냥 가격이 그냥 산으로 가죠. 문도 되게 높게 만듭니다.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신랑 신부들에게. 청담동의 웨딩샵들, 좀 잘 나가는 웨딩샵들은 문이 따로 뭐 사람 키 한 4배 정도 되는 그런 그 서양의 고성의 문 같은 문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드레스라는 게 파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대여거든요. 대여인데 1,000만 원을 아주 우습게 받아버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것도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고 있고, 대여인데 이틀 입죠. 웨딩 촬영할 때 한 번, 결혼식 날 한 번. 물론 뭐 한 번 입은 옷은 뭐 다시는 누가 못 입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다, 다 그 거짓말이고, 그렇게 하면 4번 돌린 다음에는 이제 그 과거에는 이대압 뭐 이런 데로 시장으로 가요. 그러다 또 전국을 돌고 뭐 이렇게 웨딩 사진 찍는 그런 그 젓가락 찍어주는 대로 나중에 결국 가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제값 받는 거죠. 한 4번은. 그런 시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 지금은 초고가의 웨딩을 하는 사람들, 있는 집 자제들 말고는 요즘은 결혼식도 좀 못하는 분위기로 됐잖아요. 인구수도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적어도 제가 사업할 때는 있던 없던 무조건 해야 되는, 스드메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마치 안 하면은 뭐 진짜 손가락질 받는.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 2,000만 원, 3,000만 원. 드레스 값이 일단 1,000이 넘어가는 건 기본이었고, 당시에 좀 청담동 쪽에서 뭘 한다고 하면 청담동을 가지 말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만약에 가격을 저렴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미 사람들을 혼을 빼놉니다. 가면. 그러다가 이제 그 웨딩 컨설팅 시대로 이제 진화가 되고, 컨설턴트들이 더 많이 빼먹는 시장으로 진화되면서 재밌는 시장은 끝나버린 거죠. 컨설턴트들의 농간에 따라서 손님을 다 이제 뺏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여자의 허영은 무섭습니다. 허영 있는 여자는 구분하기 솔직히 처음에는 쉽지가 않겠죠. 처음에 자신을 숨기니까.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그 허영이 본색을 드러냈을 경우에 남자들이 실제로 그 허영에 의해서 뭐 죽기도 하죠. 자신의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생명보험을 들어버리는 이런 여자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개그맨들이 많이 슬픔을 겪죠. 돈도 있고 그러니까 또 약간 좀 이쁘장하게 튜닝된 여자들은 그런 개그맨들한테 접근을 하죠. 탤런트도 마찬가지고. 탤런트는 근데 능력이 좀 뛰어난 탤런트는 자기가 알아서 뭐 눈 맞아서 이렇게 알아서 하니까 그렇게 상관없는데 개그맨들은 아무래도 돈은 있지만 외모적으로는 그들이 좀 지향하는 바는 예쁜 여자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뭐 이런 급들의 여자들을 찾게 되다 보니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죠. 요즘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옛날하고 달라서 약하는 여자들도 많아요. 마약하는 여자들. 마약하는 여자들이 처음부터 마약한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싼 마약을 해도 비싼 마약 말고 싼 마약을 해도 그 사실을 숨긴 채 그 돈을 마련하려면요. 진짜 몸 파는 거는 그건 정말 귀엽게 봐줘야 될 정도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박보다 더 무서운 게 마약일 거야 아마. 도박도 이제 여자들 참 많은데 그것도 진짜 마시가는 그 취미 생활인데 마약에 이제 접근하게 되면 레벨이 이제 거의 끝에 간 거죠. 무엇이든 다 할 거예요. 그 여자들은. 그런 여자가 이제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정말 순진한 남자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진 남자들 완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쫙쫙 뽑아 먹죠. 자신들의 그 쾌락을 위해서. 허영과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어쨌거나 여자가 허영이 있고 그리고 여자가 그 남자를 뽑아 먹으려고 딱 악한 마음을 먹는 순간 정말 불쌍해진다. 도축이 된다. 진짜로. 그 생각이 나서 오늘 카메라 켰습니다. 여자의 허영이 무섭다. 여자 만나실 때 물론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자들 하는 거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인스타 화려한 여자들은 허영이 이미 레벨 끝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능력이든 그 당시에 있던 오빠들의 능력이든 간에 이미 맛을 봤잖아요. 이미 맛을 봤습니다. 요트 타고 놀아봤고 그 다음에 와인 파티 해봤고 다 해봤단 말이죠. 해외에 가서 풀빌라 뭐 이런 거 다 경험해봤단 말이죠. 자기 돈은 못해. 그러면은 그 여자들은 결혼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안 됩니다. 아무리 이뻐도 그냥 잠자리로만 만족하시는 게 맞고요. 그 허영 있는 여자들은 뭐 외국의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외국 애들은 한국 여자들보다는 덜 경험했다라는 게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버틸 버퍼가 있는 거죠 남자가. 근데 한국 여자들 특히 서울 여자들 중에서 강남 뭐 이런 청담에서 좀 놀아봤다. 그리고 인스타가 조금 좀 뭐 할 거 다 한다. 그러면 그런 여자는 연애 상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절대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